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호 작용에 넘어선 경호 복장과 장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경호 복장부터 보면, 복장은 근무복과 그리고 사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무복을 착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사복을 착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특히, 수행 경호를 할 때는요. 근무복에는 정복, 예복, 근무복, 기동복, 외투, 우의 등이 있는데, 계절에 따라 하복과 동복으로 또 나누죠. 춘추복은 없고요. 사복은요, 경호 행사의 성격이랄지, 또는 장소랄지, 시간이랄지, 여기에 잘 어울리는 복장으로 입어야 되겠죠. 눈에 너무 노출되면 안 돼요. 따라서 보수적인 색상과 스타일의 복장으로 노출을 예방한다. 그리고 복장 태도는 경호 대상자와 품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단정한 복장, 언행 유지해야 되겠죠. 자, 복장 착용 요령이 있어요. 역시 경호 행사의 성격이랄지 장소, 시간에 어울려야 되겠죠. 잘 어울리는 복장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호에 특별히 제작된 복장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정장을 입죠. 대부분 정장을 일단 입습니다. 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자 경호는 또 어떠냐, 신발 뒷굽이 높이는 편의성을 고려해서도 높일 수는 있는데, 하이힐 경우에는 추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어려우니까 하이힐은 피하는 게 좋다. 바지는 너무 또 길어서 밟히면 또 안 되잖아요.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안경, 경호할 때 보면 선글라스 많이 끼죠. 이런 거는 어떠냐면은 지금 감시하고 있다라는 걸 노출되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멋으로 쓰는 게 아니라요. 실제적인 용도 외에 눈의 움직임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착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국토안보부 비밀 경호, 시크릿 서비스의 복장은 어떤가라고 보면, 사복 경호원이 있어요. 스페셜 에이전트라고 하는, 대통령과 함께 경호하는 근접 경호. 우리가 선발 경호에 근접 경호가 있는데, 사복 경호원들은 근접 경호를 담당을 합니다. 정복 경호는 뭐냐면, 대통령 주거를 할 때 집무실이죠. 이런 거를 담당하는 곳이고, 제복 경찰부는요,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그 다음에 여기를 담당합니다. 가족 경비랄지 이런 걸 담당하는 게 제복 경찰부죠.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어요. 사복 경호원이 근접 경호를, 정복 경호원이 주거와 집무실을, 그리고 제복 경찰부에서 백악관이나 가족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경호 복장과 관련해 가지고요,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호처장은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유의하셔야 되죠. 이렇게 처장이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어요. 직원의 복제에 관한. 복제라는 게 뭐냐면 제복, 장구, 그 다음에 부속물, 이런 거를 가리켜서 복제라고 하는데요. 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직원에 대한 복제와 관련된 거죠. 구체적으로 경비업법을 보면은, 좀 전에 그 경호처의 경우에는 경호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비업에 해당하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경비업자가 법인으로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경호원을 두게 되고, 경호원은 또 경비원들이 경호를 담당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랬을 때 경비업자는요, 경찰이랄지 군인과 동일한 거 쓰면 안 돼요. 구분해야 됩니다. 구별되는 복장을 정해야 되고,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신고해야 돼요. 어디다 신고하냐면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런 제복으로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을 정하고 있고, 그러면 이 복장의 신고는요, 신고를 할지 변경 신고서, 아무튼 신고서의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그러면 경비업자가 복장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변경 신고서, 또는 신고서, 이런 거를 할 때, 어디다 제출하냐면 경찰서장한테 먼저 제출해요. 그러면 경찰서장이 지방경찰청장한테 이렇게 보내죠. 물론 바로 지방경찰청장한테 보낼 수도 있어요. 일단 복장을 신고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서울 강남에 있는
곳에 사무실이 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신고를 하거나 강남경찰서장을 거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복장을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찰과 군인과 구분이 되는 복장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업자는요, 이름표를 부착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복장에 이제 이름표를 가슴에 이렇게 부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고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해야 돼요. 그리고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달지 또는 다른 회사 복장을 착용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일단 그 회사로 알아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닌 곳이죠. 집단 민원 아닌 곳에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랄지, 또는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관할 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죠. 원칙적으로는 이름표를 부착해야 되지만, 경비원 이름표는 경비원 복장 상의 가슴에 부착하고 식별 가능하도록 외부에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가슴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복장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복장을 착용했을 때는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장 시정 명령이 돼요. 이제 신고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보니까 이거는 너무 유사하다, 경찰과 유사하다, 안 되겠다, 시정을 하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시정 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어때야 되겠어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보고를 이제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행 보고는 이제 또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도 경비업자는 시정한 사진 등의 결과를 첨부해서 다시 보고를 해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해서 시정명령에 따라서 시정했다라고 보고하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대통령령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호처는 처장이 정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경비업자가 이렇게 복장을 정하는데 지방경찰청장한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 봤죠. 자, 청원경찰이에요. 청원경찰은 제복을 착용해야 된다. 그러면 복제와 무기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좀 전에 이제 경비업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청원경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제라는 거는 뭐냐 했더니, 제장부가 있죠. 제복, 장구, 부속물, 제장부가 있어요. 제장부. 이게 이제 복제예요. 이 복제를 뭘로 정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복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제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에 종류는 이렇게 정하고 있고, 이게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특수복장이 있는데, 특수성이 있어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특수복장은 승인을 받아서 착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복장은 승인까지는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특수복장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청원경찰의 복제인 제장부의 종류, 그 제식 재질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제복이 있어요. 제복은 입고 다니는 모자가 먼저 있는데, 정모, 기동모, 근무, 정모, 모자가 있고요. 옷이 있죠. 이제 근무복은 하복, 동복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성하복, 그리고 이제 기동복, 그 다음에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여기 이제 옷이죠. 그 다음에 신발, 단화, 기동화, 방화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제 제복은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모자에는 정모, 기동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발에는 단화, 기동화, 방화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무복은요, 동복, 하복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성하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너무 더울 때 있죠, 요게 입는 거. 그 다음에 기동복,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장구는 좀 잘 알아야 돼요. 허경, 호포. 이게 장구예요, 장구.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포승. 허경, 호포. 이게 이제 장구고요. 부속물은 뭐냐, 부속물은. 모자, 표장, 가슴 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그 다음에 장갑. 여기 보면 이 장갑은요, 장구가 아니고요, 부속물이에요.
부속물, 단추도 그렇지만은, 요 종류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복의 재질과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을 합니다. 청원주가 결정을 하되, 경찰, 군인과 구분이 돼야 되겠죠. 구분돼야 되고, 사업장별로 통일돼야 되고, 다만 이제 기동모와 기동복, 그 색상은 진한 청색. 아무튼,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니까 진한 청색으로 하고요. 기동복의 제식은 다 정해진 대로 하고 있어요. 부속물 중 넥타이핀, 이제 모자 표장 있죠? 모자 표장 제식과 재질은 다 정하도록 하고 있고, 모자도 그렇고 다 정해져 있는데, 기동모의 표장은 정모 표장은 2분의 1. 모자에 있는 거, 기동모는 정모보다는 절반 크기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가슴 표장이랄지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재질과 재질도 다 그림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는 장구의 허경호포, 장구에는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포승, 이렇게 네 가지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바랍니다. 수갑은 없어요. 경찰 장구에는 수갑이 들어거든요. 근데 청원경찰은 수갑 차고 다니면 안 되죠. 제복의 착용 및 장구 휴대라고 나옵니다. 청원경찰은 이제 근무 중에 이제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포석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총기는 어떻죠? 휴대하지 아니할 때는 군사기를 휴대한다. 그러니까 총기는 반드시 휴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총기나 군사기를 휴대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정모, 모자, 그 다음에 근무복, 모복, 그 다음에 단화, 신발이죠. 신발 신어야 되겠죠. 호루라기, 그 다음에 이제 경찰봉, 포승. 이거는 반드시 갖고 와야 되죠. 호봉포, 호루라기, 경찰봉, 그리고 포승은 착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기나 군사기는 반드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죠. 교육훈련이나 특수근무 중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휴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지만 허리띠, 여기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허리띠와 경찰봉은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착용이나 휴대 안 할 수도 있어요. 허리띠, 경찰봉은 예외.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가슴 표장 등을 달거나 또는 이제 부착, 이걸 해야 되겠죠. 가슴 표장 달아야 되겠고, 휴장, 계급장을 달거나 부착하는 위치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복, 동복을 착용하는 시기는 뭐 사업장별로 다 통일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제복과 복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이제 장비에 대해서 보죠. 장비. 장비는 이제 중요하죠. 이제 경호 장비가 있는데요. 경호 대상자별로요. 일단 뭐 경호 방호 장비가 있어요. 방호 장비가 있고요. 호신 장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장비가 있고요. 그 구조 장비가 있습니다. 검색 장비, 그 다음에 방범 장비, 보안 장비,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의 개념이 있죠. 방호하는 거, 호신, 통신, 구조, 검색, 방범, 보안. 그럼 이제 하나씩 우리가 봐봐야 되겠죠. 이제 보면은요. 이제 호신 장비부터 보죠. 호신이다라고 하는 건 뭐죠? 나를 지킨다 이거죠. 자기를. 어쨌든 자기 자신도 지켜줘야 됩니다. 호신. 생명, 신체가 위험 상태에 놓였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호신이라는 것은 몸신, 내 몸을 지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죠? 이게 방탄복, 그다음에 가스 분사기, 그 다음에 이제 권총, 총기류, 전자 충격 장치, 봉, 경찰봉 이런 게 이제 호신 장비예요. 호신 장비라는 게 권총, 전자 충격기, 경찰봉, 경봉, 방탄복, 이게 이제 호신 장비죠. 그 다음에 방호 장비는 뭐죠? 호신은 스스로를 지키는 거고, 적의 침투 예상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거예요. 적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방호 장비예요. 방호. 아무튼 이렇게 담을 쌓는다지 이렇게 해서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호. 침입을 막는 걸 방호 장비라고 그래요. 호신용 장비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권총, 전자 충격기, 그 다음에 경봉, 그 다음에 방탄복 이런 것들이라면, 방호라는 거는 담을 쌓아놓는다지 이런 거죠. 보면은 여기 자연적으로 보면은 계곡이랄지 강, 바다,
산악, 절벽. 아무튼 이 절벽이 있으면은 어때요? 못 오잖아요. 이게 방호. 적들이 침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침입을 막는 거를 우리는 방호 장비라고 한다. 그럼 인위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제 벽을 쌓죠. 여기 담. 이는 이제 임의적으로 쌓는 거예요. 울타리. 그 다음에 인간 방벽이라고 해서 경비원들로 이렇게 특히 차벽을 쌓는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시설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비원이 이렇게 막는 거죠. 경비원들 사람이. 동물 방벽을 해서 경비견. 그다음에 전기 방벽이라고 그래서 기계 경비 시설이라고 전류를 흐르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인위적으로 보면은 시설로 막는다, 인간, 사람으로 막는다, 동물로 막는다, 그리고 전기로 막는다. 이렇게 인위적인 물리적 방벽이 있어요. 자연적은 자연이 발생하는 강이나 계곡이나 이런 걸로 막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성을 쌓고 이럴 때 어때요? 강이나 산악, 절벽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했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보면은 경찰 이렇게 이제 개를 두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담을 높이 쌓거나 이런 경우죠. 이게 방호 장비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적의 침투를 막는 이런 걸 우리는 방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동 장비는 뭐죠? 기동 장비. 이제 기동 장비는 말 그대로 이게 차량 이게 이제 기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기동 장비. 이제 기동이라는 거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차량이 바로 기동 장비예요. 그럼 검색 장비가 있어요. 검색한다. 이게 탐지기죠. 금속 탐지기. 금속 탐지기로 몸에 위험물질이 있는지, 가방에 위험물질이 있는지, 이 위해 요소, 인적, 물적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탐지기가 필요하죠. 특히 폭발물을 탐지한달지 하는 것들이에요. 금속 탐지기, 엑스레이, 수화물 검색기, 가스 탐지기, 폭발물 탐지기 이런 것들을 검색 장비로. 검색 장비는 뭐다? 금속 탐지기, 검색. 기동 장비는 차량, 항공기. 그 다음에 감시 장비가 있어요. 감시. 뭘로? CCTV 같은 거죠. CCTV가 대표적인 게 감시 장비죠. 검색한다라는 거는 금속 탐지기. 그 다음에 감시한다라는 거는 CCTV. 인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자파랄지, 초음파랄지, 적외선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바로 감시하는 거죠. 쌍안경이랄지, 그 다음에 침투 탐지 경보 시스템이랄지, 로봇 경비원이랄지 이런 것들은 감시 장비죠. 통신 장비는 뭐 유선 통신, 무선 통신이 있죠. 전화랄지, 팩스, 그리고 컴퓨터 통신, 휴대용 무전기 이런 것들이 바로 통신 장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비의 종류를 보고 있죠. 호신 장비, 방호 장비, 기동 장비, 검색 장비, 그리고 감시 장비, 통신 장비. 그걸 연결시키는 거니까 잘 되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이제 무기로 가볼까요? 경호 장비의 유형별 관리예요.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무기의 휴대.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어때요?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제 무기 휴대는 의무가 아니고요. 휴대하게 할 수 있죠. 반드시 휴대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무기를 휴대한 사람, 무기 사용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함부로 이렇게 사용해서는 또 안 되는 제한이 따를 텐데, 자, 무기를 휴대한 사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보충성이라고 그래요. 보충성이란 최후 수단이죠. 최후에 쓰라는 거죠. 무기를 사용할 때는 보충적으로 써야 돼요. 최후에. 다만 그럼 보충성이 적용 안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정당 방해. 현재 누가 칼로 찌르려고 한다, 총으로 쏘려고 한다. 그다음에 긴급 피난. 지금 이제 현재 위난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피난을 가야 된다. 이 제외하고는 사람의 위해를 끼쳐서는 안 해야 된다. 제외하고는 위해를. 자, 그러면 어때요? 정당방위 긴급 피난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함부로 위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제 이거죠. 자, 그러면 권총은 언제 쓰느냐? 경호 대상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데 보면 사형, 이제 범죄인데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장기 3년 이상 정도에 해당하는 범죄예요.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거나 또는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직무집행에 한거를 내요. 한거. 그 다음에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아무튼 범인인데 범인을 도와줘요. 예를 들면 조폭인데 조폭을 도와주는 같은 이 조직원이다. 도피시키거나 한거를 할 때 이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무기 사용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어요. 보충적으로.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이럴 때. 그러나 함부로 유해를 수반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야간. 그 다음에 다 집단. 야간, 집단. 여러 명이. 그 다음에 흉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요. 경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한거를 해요. 한거를 하는데 야간에 한거한다. 집단으로 한거한다. 흉기를 들고 한거한다.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해서 무기 사용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죠.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야간이고 또는 집단으로 또는 흉기를 들고 한거를 하는데 다른 수단이 없어요. 이럴 때 무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해는 언제 수반하냐면 정당방위나 긴급비난 상황이 되면 그럴 때 유해를 수반하라. 그게 아니면 유해를 수반하지는 말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제 무기와 관련해서 경비요법상 그러면 특수경비원의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는요, 권총, 소총, 이걸 이제 무기라고 하죠. 권총, 소총 등. 그러면 여기에, 이거는 무기가 아니에요. 전자충격기는, 이게는 무기가 아니죠. 이걸 장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장비 안에 들어가죠. 무기는 아니죠. 무기의 종류는 이렇게 권총과 소총입니다. 전자충격기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기를 어떻게 해? 기부 체납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특수경비원을 두는 게 경비업자거든요. 경비업자. 그러면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업무 수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그 시설주예요. 이거는 경비업자가 아니라 무기를 구입한다. 시설주는 이 경우 시설주는 그 무기의 구입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특수경비원이에요.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에 특수경비원을 두려고 한다. 그러면 새마을금고라는 시설주가 경비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요. 근데 특수경비원을 둘 때 그러면 무기를 휴대하려면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그 시설주가 국가 구입해서 기부해야 된다. 지방경찰청장이 이제 구입을 하죠. 시설주 신청에 의해서 시설주가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특수경비원은 무기. 경비원 중에서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 특수경비가 있는데 특수경비만 무기 휴대가 되잖아요. 무기 대여 휴대예요. 그러면 지방경찰청장은 이제 관할 경찰 관서장으로 하여금 서장으로 하여금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강남경찰서장에게 시설주 신청, 시설주가 뭐 아까 일단 새마을금고로 보죠. 국가의 기본체인데 무기를 대여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무기를 갖고 경비구역을 이탈하면 안 돼요. 특수경비원 정당한 이유 없이 벗어나면 안 되고. 무기 관리 책임인데 그럼 시설주가 지금 새마을금고 시설주가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 책임을 지고 대여받은 무기에 대해서 시설주와 서장은 그러면 서장은 시설주 특수경비 무기관리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 감독해야 돼요. 아무튼 관리 책임은요. 관리 책임은 시설주 그 다음에 서장 시설주와 서장이 일단 책임을 져요. 그리고 지도 감독은 이제 서장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서장은 시설주, 그리고 특수경비원에서 매월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은 점검해야 된다. 매월 1회 이상은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이제 점검을 이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 무기의 적정 관리 명령이에요. 서장은 이제 무기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 시설주로 하여금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고,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정받은 책임자가 있어요. 이 관리 책임자인데, 관리 책임자는 어떤 관리를 하냐면, 카드가 있어요. 운영 카드. 무기 출납부가 있고,
무기 출납부 나가고 들어오고 운영 카드를 기록해야 되고 직접 지급 회수해야 됩니다. 직접 이렇게 두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최소한도의 무기 사용이다. 이게 무기 사용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필요 최소한도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수단이 없다. 이게 보충성이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해당할 때는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다음 해당을 제외하거나. 그러면 이 경우에는 위해를 끼칠 수 있죠. 첫 번째 보면은 무기나 폭발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3회 이상 지금 버리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응을 해요. 항거를 해. 근데 다른 수단이 없어요. 이럴 때는 유해를 수반하는 무기를 쓸 수 있죠. 그 다음 무장 간첩한테는 쓸 수 있어요. 무장 간첩에게는 쓸 수 있죠. 여기까지. 특수경비원에 대한 무기상 의혹관을 정하고 있어요. 무기 휴대 종류 사용 기준은 특수경비원의 무기 휴대 종류 이런 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무기 안전관리 기준은 경찰 장비 안전검사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유해성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여기에 이제 기준들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준들을 정해놓고 있어요. 경찰 장구로서 지금 이제 수갑이 있는데, 수갑은 뭐냐, 이제 해제하는 경우 이제 톱날의 회전이 자유로운지 여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풀 때 톱날이 자유로운지, 과도한 힘을 요하는지, 물리적 손상이 이제 날카로운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수갑이 너무 날카로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갑은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 포승, 호송용 포승이 있는데, 이제 어떤 면사 나이론을 이렇게 썼는지 했는데, 요거 또 연간 1회 이렇게 쓰도록 하고 있어요. 연간 1회. 연 1회죠. 수갑이나 포승은요. 자, 그런데 여기 경찰 봉이나 호신용 경봉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이렇게 날카로운지도 봐야 되고, 폈을 때 봉은 말단이 부착되어 있는지, 접혀지고 잘 펴지는지인데, 이건 반기 1회예요. 반기 1회. 6개월에 한 번이죠. 6개월에 한 번. 그러면 수갑 포승은 연 1회지만 지금 경찰 봉 이런 것들은 이제 반기 1회로 가요. 전자 충격기도 반기 1회거든요. 전자 충격기는 이제 전압이 6만 볼트. 시료 전류가 이제 0.05 암페어. 1회 작동이 30초를 초과하면 안 돼요. 한 30초 이내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패가 있는데, 방패 이제 날카로운지 봐야 되고, 역시 반기 1회예요. 반기 1회. 그러면 아까 수포만 연 1회죠. 수갑포승만 연 1회. 수갑포승이 연 1회고요. 전자 방패가 있는데, 그럼 전자 방패는 전자가 5만 볼트예요. 여기 보면은 전자 충격기는 6만이고, 전자 방패는 5만 볼트죠. 이제 0.0039 암페어. 자체가 하는, 이것도 반기 1회다. 방패도 반기 1회. 전자 충격기, 전자 방패 다 반기 1회. 무기는요, 총이에요. 권총, 소총, 기관총, 산탄총 등, 총의 균열이 있는지, 방아쇠 당기는 힘이 1kg 이상인지, 이거 연간 1회, 연간 1회. 아까 수갑 포승과 같이 이러한 무기로 권총, 소총, 기관총도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 박격포, 3인치 포, 이것도 연간 1회 이렇게 알아보고요. 크레모와 뭐 수류탄, 폭약류인데 지뢰죠, 지뢰. 안전장치인데 역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뭐 자주 쓰지는 않죠.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간첩이나 이제 여기 왔을 때나 쓸 수 있는 것이죠. 칼이죠, 도검도 이제 연간 1회로 갑니다. 아무튼 무기류는 이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기 체류탄류가 있어요. 분사기 체류탄. 근접 분사기. 이게 반기 1회예요. 반기 1회. 그 다음에 분사기 체류탄도 가스 분사기가 있는데 역시 반기 1회. 반기 1회. 가스 발사총 있죠. 가스 발사총. 역시 반기 1회. 지금 분사기 체류탄 반기 1회죠. 자, 체류탄도 역시 반기 1회. 지금 분사기 체류탄은 뭐 전부 다 반기 1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기에 지금 이제 습게 잘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장비라고 그래서요. 가스차, 살수차, 특수전압차 역시 반기 1회. 이제 그 다음에 15도. 또 물포도 반기 1회죠. 석궁도 반기 1회고요. 석궁 활이죠, 활. 그 다음에 다목적 발사기가 뭐냐면요. 고무탄, 스폰지탄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건 연간 1회예요, 연간 1회. 다목적 발사기 연간 1회. 도주 차량 차단 장비는 분기 1회, 분기 1회 또.
여기에 석 달에 한 번이죠. 도주 차량 차단 장비가 분기 1회. 나머지는 다 반기 연간인데 도주 차량 차단 장비만 분기 1회이기 때문에 잘 유의하셔야 되고요. 기타 장비는 반기 1회인데 다목적 발사기만 연간 1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숙지를 좀 하시면 이제 착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